좋은 리모델링, 꼭 트렌드를 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실용성과 디자인적 취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시공 완성도까지 높여야겠죠. 경험 없이는 얻기 힘든 리모델링 지식, 김이사가 하나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리모델링 사례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34평형 아파트 거실 및 방 전체 바닥 포세린 타일 시공건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이제 입주 3년차가 되는 신축 아파트로 바닥 포세린 타일, 몰딩 필름 작업, 그리고 부분 페인트 시공 정도가 진행됐던 부분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었고, 세대주가 모든 공정을 직접 컨트롤하는 직영공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분 공사라도 여러 공정을 관리하려면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현장에서 원활한 컨트롤이 가능한데, 집주인 사모님의 준비가 상당히 철저했고, 그로 인해 큰 특이사항 없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던 현장이었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은 바닥 철거, 포세린 타일 시공, 필름 시공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됐고, 저희가 관여된 포세린 타일 시공은 철거부터 4일 정도 소요됐으며, 마루 철거는 훈련한 시공은 윤 반장님을 연결해서 시공이 진행됐습니다. 중대한 목공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공사 순서는 타일과 필름 중 어떤 것이 먼저 와도 상관이 없었지만, 타일 시공 중 시멘트계 접착제나 줄눈제가 새로 작업한 벽지나 필름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타일을 먼저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건 항상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안내받은 시공기한을 토대로 앞뒤 평일 하루씩은 더 잡아두시는 게 좋고, 여건만 된다면 이 사이 기간은 더 길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보통 세대주들의 미흡한 사전 준비 때문에 공사 당일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 각 공정별로 여유 기간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라면 최악의 경우 모든 일정을 새로 잡아야 하고, 시공자들의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결국 입주일 내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타일 시공의 경우 접착제가 경화되는 데 약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들과 겹쳐서 시공이 불가하며, 이번 운정신도시 아파트 현장과 같이 바닥 타일 시공 후 도배나 필름 작업이 이어지는 경우 대개는 바로 다음날에도 밟는 건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타일 시공 완료 후 약 2-3일 정도 뒤에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아파트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말을 잘 활용하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이 포세린 폴리싱 타일을 시공할 때 일반적인 아파트와 같은 온돌 바닥 현장에서는 일반 압착 시멘트가 아닌 난방용 접착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제품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약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양생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겨울철 시공 시 동결 또는 바닥 난방 온도 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일 접착제 양생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영상 5도 이상이며, 양생 전에는 가급적 타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분 접촉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접착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 난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도와 압력 차가 양생을 방해하여 접착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양생 기간에는 적당한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타일 접착제의 건조, 양생 기간은 시공 두께, 온도, 습도, 타지면, 그리고 작업 여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현장에 있는 시공 기술자들로부터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공사가 완료된 이후 타공정 작업자들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타일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박스 등을 깔아서 보양 작업을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런 직영 공사의 경우 보통 작업은 세대주가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세린 타일은 모든 종류의 바닥재들 중에서도 내구성과 강도가 가장 우수한 자재 중 하나지만, 금속 소재의 작업 도구들을 바닥에 툭툭 던지거나 떨어뜨릴 경우 타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후 청소 전까지는 박스 등을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공된 타일은 600각 그레이 컬러에 자연스러운 8가지 랜덤 스톤 디자인의 포세린 타일인 6022가 선정됐고, 현장의 베란다 확장형으로 타일은 80박스 정도가 출고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세린 타일은 그 특유의 매트한 느낌 때문에 유광인 폴리싱 타일에 비해서 분위기가 위로 뜨지 않고 바닥에 차분하게 깔리게 되며, 스톤 질감의 타일을 시공해서 무게감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짙은 컬러의 포세린 타일을 집에 시공할 때는 사소한 것 같지만 몰딩과 같은 주변부와의 매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건이 된다면 필름 작업 등을 통해 주변부 컬러를 함께 톤다운 시켜주는 것도 부분 리모델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법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 사모님이 이를 잘 간파하셨고, 전시장에 오셨을 때도 타일을 고르는데 약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상당히 확고하셨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던 아이보리 아트월 타일과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컬러와 질감이 다소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거실 전경을 봤을 땐 큰 이질감 없이 무난하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거나 후공정 없이 오직 바닥 타일 시공 정도로 리모델링을 끝내고 싶은 분들, 또는 집이 좀 넓고 환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세린 타일 대신 밝은 컬러의 유광 타일인 화이트 계열의 폴리싱 타일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타일 시공은 줄눈 작업까지 총 3일 걸렸으며, 시공 전 마루
마루 철거까지 총 4일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저희 쪽에서 연결이 가능한 시공 기술자분들은 보통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공 스케줄이 미리 잡혀있기 때문에 시공자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업체가 도맡아서 진행하는 도급 공사와 달리 이런 직영 공사의 경우 타일 시공과는 별개로 따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타일 시공자의 업무는 대개 타일과 줄눈 시공에서 끝나기 때문에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등과 같이 실리콘 마감이 필요한 곳의 마감 작업은 실리콘 기술자를 따로 섭외하거나 싱크대, 욕실 기구, 그리고 필름 시공 등의 공정이 이어질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들에게 실리콘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력으로 따지면 실리콘은 샤시 기술자분들도 본작급인데 보통 샤시는 타일 시공 전에 끝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작업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리콘 마감과 더불어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방문 하단부와 싱크대 칸막이 커팅 작업인데, 이는 타일 시공 시 바닥의 높이가 기존의 마룻바닥에 비해서 약 5mm 내외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작업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실리콘 작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목공 기술자가 투입되거나 타일 작업 후 목공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에게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은 제외하고 거실, 주방, 복도 바닥에만 타일을 시공할 경우에는 방문 바깥쪽 라인을 기준으로 마루가 커팅되기 때문에 방문을 재단할 필요는 없어지고, 이 경우 싱크대 하단부 칸막이만 신경 쓰면 되는데, 솔직히 이 작업은 퀄리티가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영공사 시 신경 써야 할 마지막 부분은 바로 폐기물입니다. 30평대의 아파트 주방, 거실, 복도, 폴리싱, 포세린 타일 시공의 경우 타일 쪼가리 등의 작업 폐기물의 양이 약 5마대에서 10마대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타일 시공자에 의해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폐기물 처리 역시 비용이 드는 공정이며, 만약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타일 시공자들은 차량이나 일정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폐기물은 세대주가 직접 폐기물 수거업체를 섭외하는 식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보통 폐기물 한 차 비용이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소량 폐기물의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를 골고루 돌려보는 편이 좋겠죠. 이 포세린 폴리싱 타일은 주거 공간 바닥 마감재로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일을 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포세린 타일은 타일 중에서도 수분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밀도 높은 타일 중 하나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벽과 바닥에 모두 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트래픽이 많은 상가나 중량물이 올라가는 전시장 바닥재로도 쓰일 만큼 강도와 내구성이 좋습니다. 시공이 잘 됐다는 가정 하에 정말 특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한 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고 당시의 타일을 약 2박스 정도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포세린 타일은 수분뿐만 아니라 피부나 호흡기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표면에 흡착시키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를 통해 보다 청결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세린 타일은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마루가 아닌 타일로 마감했을 때 화재 발생 시 화염의 이동을 제한시켜 초동 조치나 대피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타일은 열 전도율과 보존율이 좋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 효율에 보다 유리하다는 장점 또한 있지만, 최초 시공비가 다소 높고 자재와 시공 퀄리티에 따라 완성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직영공사의 경우 시공자 섭외 시 단순 견적에 휘둘리기보다는 포세린 타일 시공에 최적화된 시공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마땅한 시공자를 고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시공을 마친 지인분들의 소개 또는 저희와 같은 자재업체의 연결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시공자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시공 예정일의 2개월 정도 전에는 미리 상담을 받아야 원하는 날짜에 시공이 가능하겠고, 간혹 타일을 사진으로 선정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타일은 반드시 실물로 확인해야 나중에 급하게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공 당일 타일을 변경하려면 불필요한 운반비가 발생하고 작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모든 의사결정은 타일 출고 전에 완벽히 확정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운정신도시 아파트 현장은 거실, 주방, 복도 그리고 방 전체 바닥 포세린 타일 시공 외 현관 타일이 추가로 출고 시공됐는데, 타일은 짙은 그레이 톤의 헥사곤 포세린 타일이 선정됐습니다. 줄눈은 타일 컬러에 맞춰 진회색 줄눈이 들어갔으며 기존 타일은 철거 없이 덧방 시공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공사 예산은 마루 철거 인건비, 타일 및 부자재, 타일 시공 인건비, 운반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모두 고려해서 책정해야 하고, 이번 운정신도시 현장의 자재비는 바닥 타일, 현관 타일, 부자재 및 마감재를 모두 포함하여 약 250만원 내외로 책정됐습니다. 참고로 시공과 사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자재 비용은 여기서 약 25% 정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을 만큼 퀄리티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운반비는 물량과 거리에 따라 모두 다르게 발생하며, 경험상 저희 목감 창고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현장까지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시공건과 집 전체 바닥 시공건의 운반비는 각각 1톤 기준 7만원,
2.5톤 기준 11만원 정도 발생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전체 바닥 포세린 타일 리모델링 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마루 시공에 비해서 비용은 조금 더 들었겠지만 가성비가 가장 좋은 600각 타일을 시공해서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단가가 훨씬 비싼 800각 폴리싱 포세린 타일도 종종 시공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자재 비용뿐만 아니라 시공 인건비까지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30-40평대의 아파트와 같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에서는 그리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한계가 없는 분들은 뭘 하셔도 상관없겠죠.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짙은 그레이 컬러의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고자 한다면 필름 작업 등을 통해서 몰딩과 같은 주변부와의 컬러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면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열의 폴리싱 타일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저희 창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 바닥 타일의 경우 폴리싱과 포세린 타일의 비율이 약 6대4 정도로 유광인 폴리싱 타일의 출고 비중이 더 높습니다. 타일은 생산 시기에 따라 색상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입고 당시의 타일을 보수용으로 약 2박스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여유로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폴리싱, 포세린 타일 시공의 장단점 및 여러가지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폴리싱, 포세린 타일에 관한 요점 정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른 리모델링 사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